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얼마 전에 애플이 이벤트를 통해 아이폰 12 시리즈를 공개했죠. 이번에 아이폰 12의 공개 일정이 작년보다 늦어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기다리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아이폰 12 시리즈를 보면서 느낀 게 정말 애플 똑똑하다. 각 모델의 티어 구분을 다 이유있게 잘 해놨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보자면 사악하다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아이폰 12 미니와 아이폰 12 프로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스펙과 더불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번에 공개된 4개의 모델이 다 구매할 만한 이유가 있게끔 티어 구분을 정말 잘 해놨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먼저 아이폰 12 미니,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던 모델이죠. 일단 이 크기와 디자인을 보면 아이폰 SE2에서 루머로 돌던 아이폰 SE 1세대와 똑같이 각진 디자인에 노치 디자인이 합쳐진 디자인입니다. 아이폰 SE와 아이폰 10이 합쳐진 그런 디자인. 어쨌든 이 디자인을 원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크기가 5.4인치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스마트폰들이 다 너무 커져서 성능이 좋으면서 작은 폰은 이 아이폰 12 미니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고 봐도 돼요. 아무래도 안드로이드에서는 작으면서 성능 좋은 폰이 나오기는 힘들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아이폰 12 미니밖에 선택지가 없는 거죠. 게다가 이번에 공개된 자료로 아이폰 12 미니의 무게는 133g 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스마트폰들이 200g에 근접하고 이 이상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직접 들어봤을 때는 엄청나게 가벼울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게다가 작은 폰이라고 스펙 차별을 두지 않았어요. 이 점도 큰데, 최근에 예를 들어보자면 노트 20 시리즈에서 노트 20는 거의 노트 20 울트라를 구매하라고 만든 것 같았죠. 스펙 차별도 너무 말도 안 되게 스펙 차별을 둬서 이걸 사야 되나 의문이 들었는데, 아이폰 12 미니는 작지만 스펙 차별을 두지 않았어요. 슈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에 새로운 세라믹 쉴드 소재, 방수 방진, FHD 해상도, 트루톤, 명암비 등등. 다만 밝기가 좀 낮아요. 일반 밝기가 프로 모델이 800니트고 아이폰 12 미니 모델은 625니트입니다. 그래도 이 부분은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이폰은 수동 밝기 조절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단적인 예로 갤럭시와 비교해보자면 아이폰이 수동 밝기가 2배가 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크게 다가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프로세서도 A14 바이오닉 칩이 들어가 있죠.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성능에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램 차별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기가와 6GB로 램 크루즈는 어디 안 가죠. 근데 제가 큰 스마트폰보다 작은 스마트폰을 더 선호하는 이유를 생각해봤는데, 저는 전부터 작은 사이즈의 최신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걸 좋아했어요. 그것에 대해 희열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 와, 이렇게 작은데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들어가 있네, 최신 기술이. 이런 흥분? 그런 게 있어요. 이거 공감하실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작은데 최첨단이다, 이런 끌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뭐야, 왜 이렇게 조용해요? 혹시 변태 아니냐고요? 맞는데요? 그리고 일반 아이폰 12 모델, 가장 무난하며 판매량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델인데요. 이유는 프로급의 성능은 필요하지 않지만 작은 크기의 스마트폰을 쓰기에는 어려운 분들에게 적합하기 때문이죠. 6.1인치의 크기를 가지기 때문에 아이폰에서는 가장 무난한 크기죠. 게다가 이번에는 무게도 엄청나게 감소를 했어요. 아이폰 11이 194g이었는데 아이폰 12는 162g으로 32g이나 감소했습니다. 이는 분명하게 체감이 될 만한 무게의 감소거든요. 여기서 아이폰 12 프로부터는 소재가 달라지기 때문에 무게가 상승합니다. 같은 화면 크기를 가졌음에도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프로급 성능이 필요 없다, 무게가 가벼운 게 필요하다, 색상도 다양한 컬러풀한 색상을 가지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아이폰 12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아이폰 12 프로 모델. 여기부터는 프로 라인만의 장점 중 하나는 바로 마감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알루미늄이 아닌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임이 들어갑니다. 이 때문에 아이폰 특유의 고급스러움이 잘 나타나죠. 특히 후면은 무광 마감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마감입니다. 그리고 기본 저장 공간이 128기가로 상승하면서 아이폰 12와 아이폰 12 미니의 선 넘은 64GB 저장 공간 시작도 아니고요. 다만 소재 특성상 같은 6.1인치임에도 무게는 187g으로 무겁습니다. 아이폰 12 프로급에서도 무게 감량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죠. 그럼에도 두께는 전작보다 상당히 줄어들었죠. 7.3mm로 전 모델 동일합니다. 그리고 칩셋은 동일하지만 램이 일반 모델과 다르게 6GB로 들어갈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에서도 일반 모델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벼운 6.1인치냐, 성능 좋은 6.1인치냐. 그런데 여기서 애플이 한 단계 티어를 더 구분해놨는데, 바로 아이폰 12 프로 맥스와 카메라에서 차이가 납니다. 진짜 프로급의 성능을 쓰려면 대놓고 아이폰 12 프로 맥스를 사라, 이렇게 보여줬는데 문제는 크기와 무게에 있습니다. 아이폰 12 프로 맥스는 6.7인치로 대화면을 가지고 무게도 심리적 저항선인 200g을 훨씬 넘는 226g입니다. 아이폰을 쓰면서 느낀 점은 같은 무게라도 폰이 무겁다고 느껴져요. 갤럭시를 쓰다가 아이폰을 쓰면 체감 무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을 무겁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226g이면 손목이 약하신 분들은 아프다고 느낄 수 있다
있다는 거. 최상급의 성능을 생각하면 프로 맥스를 가야 하는데 크기와 무게 때문에 오히려 프로를 선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프로 모델에는 아이폰 12 모델과 다르게 망원 카메라와 라이다 스캐너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프로는 2배 광학줌이 가능하고 라이다 스캐너를 통해 AR과 카메라에 활용할 수 있죠. 야간 포커싱이 6배 빨라지고 야간 인물 사진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돌비 비전 HDR 동영상 촬영도 최대 60프레임까지 가능하죠. 일반 모델은 30프레임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폰 12 프로 맥스. 아이폰 12 프로 맥스는 이번에 카메라 성능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프로급이다 라고 말을 하는 듯 강조를 계속해서 했죠. 그리고 아이폰에서는 가장 큰 크기인 6.7인치의 화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화면을 좋아하신다면 아이폰 12 프로 맥스로 가야 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초광각, 광각, 망원, 라이다 스캐너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아이폰 12 프로와 차이점이 있는데요. 망원에서도 2배가 아닌 2.5배 광학줌이 가능합니다. 특히 광각에서는 47%나 커진 센서를 탑재했기 때문에 저조도에서는 87%의 성능 향상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프로맥스에만 새로운 OIS, 센서 시프트가 들어가서 더 좋은 손떨림 보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명 프로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을 쓰기 위해서는 프로맥스를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이폰은 칩셋의 성능이 뛰어나고 소프트웨어 후보정이 좋았는데 이번에 뉴럴 엔진이 80%나 성능 향상이 이루어지면서 더 좋은 퀄리티를 기대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하드웨어적으로도 더 좋아지니까 프로맥스로 가라 이거죠. 확실히 이 정도면 최고의 퀄리티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 확실히 각 모델마다 구매해야 하는 이유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또 가격을 보면 조금만 더 보태면 이거 사지, 더 보태서 이거 사지, 이런 심리가 적용되도록 가격도 잘 나눠놨더라고요. 흔히들 그런 말을 장난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아반떼 사러 갔다가 제네시스 산다고, 아반떼에서 더 보태서 소나타 사고, 더 보태서 제네시스 사고 말지, 이런 식으로 진짜 장사를 정말 잘한다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아이폰 12 미니와 아이폰 12 프로로 고른 이유는 사실 원래는 아이폰 12 미니만 사고 싶었어요. 위에서 말씀드렸듯 작으면서 최신 기기고 성능 좋은 걸 좋아하기 때문인데 하필이면 출시일이 차이가 한 3주 정도 나잖아요. 전 모델이 같이 출시를 했으면 저는 아이폰 12 미니를 샀을 거예요. 근데 아이폰 12와 아이폰 12 프로만 먼저 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아이폰 12 프로를 선택했습니다. 아이폰 12 프로 맥스를 사야 최고 성능을 다 느낄 수 있지 않겠냐 하실 수 있는데 사실 너무 무거워요. 아이폰은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돌덩이 같아. 그래서 무거워서 제대로 쓰지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 비싼 가격 주고 구매했는데. 그래서 저는 아이폰 12 프로 맥스가 아니라 프로로 결정을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프로와 미니를 둘 다 언박싱하게 될 것 같은데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나중에 두 개를 같이 비교를 해드릴게요. 물론 미니가 출시하려면 11월 중후반은 돼야 할 것 같아서 조금 화가 납니다. 같이 좀 출시해주지.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이번에 맥세이프 액세서리들이 출시가 되잖아요. 이것도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지금 무선 충전 패드들이 코일을 여러 개 더 넣는 이유가 스마트폰 위치가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충전이 잘 안 되고 발열이 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코일을 더 넣고 나오고 있잖아요. 위치도 잘 잡아줘야 하고 이게 귀찮기 때문인데 맥세이프 충전기는 자석으로 붙고 특정 위치에만 붙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고 깔끔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맥북 맥세이프를 생각하면. 그리고 충전 속도도 15W로 빠르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이것도 같이 구매를 해볼게요. 이번 아이폰 12 시리즈는 색상부터 해서 여러모로 고민에 빠지게 만드는 게 상당히 머리가 아프네요. 구매해서 혼내줘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아이폰 12 시리즈 중에 어느 것을 구매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어떤 색상을 구매하고 싶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색상은 아직도 고민 중이거든요. 더 재밌고 더 유익하고 편안한 영상들이 계속 업로드 예정이니까요. 구독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